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산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개인회생을 이제 진행하셔야 된다, 개인회생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죠. 안녕하세요. 유익상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에 대해서 어느 때 개인회생 진행하고 언제 개인 파산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은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개인회생이랑 개인 파산에 대한 어떤 절차는 그냥 간략하게 한 줄 소개를 하자면 한 줄로? 한 줄로 제가 개인회생 한번 해볼게요. 네. 개인회생 벌어서 갚아입니다. 벌어서 갚아. 개인 파산 뭡니까? 재산을 팔아서 갚아. 팔아서 갚아. 네. 그렇게 이제 나눠지죠. 네. 개인회생은 내가 이제 돈 벌어서 갚는 거고, 개인 파산 지금 시점으로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갚는 건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을 했을 때 팔아서 갚는 것보다는 더 갚아야 되는 그렇죠. 중요한 원칙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회생이랑 개인 파산을 놓고선 어떤 절차가 돈을 더 많이 갚느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개인회생 절차가 더 많이 갚는 그렇죠.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조금이더라도. 네,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조금이라도 덜 갖고 싶어서 파산하고 싶은데 이거 제가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나요? 선택을. 네. 그러니까 뭐 둘 다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라면 사실 선택할 수 있죠. 네. 개인 파산 할 수 있으면 개인 파산 네. 하시는 게 더 이득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개인회생은 뭐 3년이든 5년이든 매월 내가 일을 계속을 해야 돼서 돈을 매월 이제 갚아야 되는, 소위 말하면 속박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개인 파산 어쨌든 그냥 다 털고 내 재산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끝이잖아요. 네. 둘 다 요건이 되면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항상 요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는 개인 파산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일 그만두고 개인 파산 할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소득 없으면 할 수 있다면서 내가 일을 안 하면 더 이상 내가 소득 없는 거니까 그렇죠. 개인 파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오해나 착각하셔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개인 파산 절차의 남용으로 봐서 어떤 기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네네. 거를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개인 회생은 벌어서 갚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일단 있어야 되고, 개인 파산은 기본적으로 일단 소득이 이제 없어서 개인 회생 절차 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단 내가 가진 재산으로 그냥 팔아서 정리를 하는 것인데,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그냥 임의로 저 그냥 돈 안 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거죠. 내가 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도 못 버는 상황이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뭐 장애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가정사가 있거나 나이가 아니면 뭐 많거나. 그렇죠. 돌봐야 되는 가족이 있거나 그런 경우라면은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돈을 벌어도 생계비보다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개인 파산 요건이 되지만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뭐 객관적으로 일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보이고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일을 했어.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그냥 퇴사를 하거나 일을 이제 나 안 할래,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일 안 할래 하고서는 좀 이제 뭐 퇴직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나이도 차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재취업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 소득이 이 사람은 없다라고 법원은 보지는 않겠죠. 어쨌든 나이가 좀 젊고 한다면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은 재취업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 좀 이걸 어떻게 좀 보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사무실에 문의 주시는 몇몇 분들 중에 저는 진짜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고, 없어요. 아니면 제 경력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작년에 진행했던 케이스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부동산 업종에서만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부동산업이 완전히 꼬꾸라지고 경력도 다른데 어떤 신규로 취업해서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받아주고 거기 경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몇몇 사무실에서는 일단 젊고 건강하면 안 됩니다. 개인 파산 안 됩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젊고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도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이거를 개인회생, 개인 파산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안 되고, 대법원 판례상 어쨌든 이 사람이 과거 일을 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난관에 부딪혀서 일을 못 하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고려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여태까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을 못 하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들을 이제 잘 준비를 해서 법원에 소명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개인 파산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순히 현재 일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만 똑 잘라서 보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일을 어떻게 했나, 아니면 일을 다시 재개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왜 일을 못하게 됐는지의 그런 사정들을 법원이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히스토리가 중요하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득이 사실은 뭐 불과 한두 달까지 소득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얻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법원에서
보더라도 벌 수 있다라고 충분히 볼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정이 아무 없다면. 이유가 없는 없는데, 상태에서 네. 그게 딱 끝났다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히스토리를 내가 그간에 지금 소득을 벌 수가 없어요. 혹은 지금 제가 소득이 너무 적게 된 데는 이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라는 거를 설명을 하려면 그 어떤 객관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뭐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소득이 없다라고 하는 그 기간이 한 어느 정도는 돼야지 법원에서 그걸 좀 유효하게 볼까요? 기간이 얼마다라고 딱 떨어뜨려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좀 돼야 되지 돼야 된다. 않나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어떤 그 소득은 일단은 없어야 기본적으로 좀 논의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유의해야 보는 되는 게 또 이거 4, 6개월만 주목하셔가지고 저 6개월 소득 없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렇죠. 문의를 네. 주시면 이거는 네. 곤란하고 네. 결국에는 기간의 어떤 절대적인 것보다는 취업을 못하게 된 아니면 일을 못하게 된 그간의 히스토리나 배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소득은 일단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부양 가족이 일단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내가 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개인회생 절차 진행하는 경우에는 생활이 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케이스에서 저는 파산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절차 진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인 생계를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월 소득이 실수령으로 300만 원인데 어쨌든 뭐 3인 생계비로 했을 때도 300만 원 생계비가 이제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득에서 생계비를 뺐을 때 남는 돈이 있어야 그걸 가용소득이라고 그렇죠. 하고 개인회생에서 투입할 수 있는 돈이 되는데 남는 돈이 없는 거니까. 가용소득이 아예 없는 그렇죠? 경우에.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뭐 충분히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죠. 그러면 개인 파산이 그냥 안 되는 사람도 있을까요? 개인 파산 이제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있죠. 분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개인 파산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게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느냐잖아요.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게 주식 코인, 도박, 과소비 뭐 이런 것들이 채무 증대의 주요 원인이고 그 금액들이 많다라고 하면 이거는 파산 절차에서 면책이 안 되게끔 면책 불허가 사유를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요건들이 파산 요건에 맞다 하더라도 파산 선고까지는 받겠지만 면책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파산 절차 진행할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산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개인회생을 이제 진행하셔야 된다, 개인회생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죠. 그러니까 개인회생 절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도박이나 뭐 코인 뭐 물론 이제 뭐 관할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거가 채무 증대 주요 원인이라고 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사실 파산 절차의 어떤 진행은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고 이제 소득 어떤 취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개인회생하고 개인 파산 절차 일단 진행될 때 양 절차 모두 독촉 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동일하죠.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럼 차이점 네.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그러니까 뭐 있을까요? 이제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신청서 접수하고 뭐 한 일주일 내외면 금지 명령이 나오니까 금지 명령 자체가 독촉 추심을 이제 중단하도록 하는 명령인데 네. 파산 절차에는 일단 금지 명령이 없어요. 네. 그래서 파산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건 번호가 나온다 하더라도 파산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제 독촉 추심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기점을 보는 것은 파산 선고 시까지는 어쨌든 독촉을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라기보다는 근데 어쨌든 상당수의 채권자들은 파산 신청서를 접수해서 파산 사건 번호가 나오면 그 시점부터 독촉 추심을 거의 안 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단 사건 번호가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보통 네. 이제 사건 번호 나왔으니까 이쪽으로 연락해서 사건 번호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리인 사무실 연락처를 그냥 안내를 해주면 그 채권사들이 보통 연락을 오죠. 그냥 대리인 사무실에. 그래서 경우들이 채무자 많죠. 뭐 김땡땡 씨 지금 여기서 뭐 파산 절차 진행하셨다, 뭐 개인회생 절차 진행하셨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그럼 저희가 뭐 맞습니다. 여기 사건 번호 이렇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통상은 그냥 독촉 추심 절차가 이제 중단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정상적인 금융권, 뭐 1, 2금융권 정도는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죠. 간혹 예외적으로 이제 몇몇 저축은행 아니면 이제 대부업체 이런 데들은 어쨌든 뭐 파산 선고 안 나지 않았냐, 그렇죠. 그때까지 우리가
내가 할 거다.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면은 1금융권이라든지 뭐 카드사라든지 이런 데는 대부분 접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도촉 추심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개인회생이랑 개인 파산 그런 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있어서 조금 뭐 그 채무자가 경험하게 되는 뭐 불이익, 뭐 경제상의 뭐 신용상의 불이익을 포함해서 뭐 신분상의 불이익까지 좀 어떤 좀 생각나시는 불이익이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근데 뭐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불이익이 없다라고 봐도 그렇죠. 무방한데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직종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회계사라든지 공인중개사 그렇죠. 네, 많이 뭐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라든지 공무원 네, 뭐 공무원도 그렇고 이런 경우들에 이제 어떤 신분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못 받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히나 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연 면직 사유로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업군들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특히나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면책을 받게 되면은 다시 문제가 없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법상으로는 파산 선고를 받게 받고. 되면은 이제 당연 퇴직 아니면 뭐 자격 상실의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파산 실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게 파산 선고했다고 또 통보를 하고 면책됐다고 면책되면 또 당연 복권이 되잖아요. 이렇게 통보를 하고 이게 이중에 통보가 되는 것들이 좀 애매해서 최근에는 이제 면책이 안 되는 경우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책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실무적으로 봤을 때 파산 선고됐다고 바로 통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면책이 이제 불허가 되었을 때 이제 그 단계에서 이제 검토가 된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뭐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이제 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도산 절차가 되겠죠. 좀 뭐 한마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고민하시고 계신다 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고려하고 계신다 라면 사실 바로 그 시점이 진행해야 되는 가장 빠른 좋은 시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은 내가 당장 돈을 갚을 수 없어서 추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걸 갚을 생각을 한다. 소위 말하는 돌려받기를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당장에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결국엔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한두 달이냐 1년 후에 다가오냐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는 궁극적으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으면 차라리 지금 시점에 미리 고민을 하시는 게 지금이 가장 네. 빠르다, 빠르고 좋다. 오히려 이제 경제적 재기의 시점도 빨리 앞당길 수 빨라집니다.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에 대해서 좀 큰 줄기에서 차이점을 좀 짚어봤어요. 결국에는 어떤 소득의 어떤 유무가 일단 중요한데 단편적으로 지금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결론적으로 좀 역사, 채무자의 어떤 그간의 어떤 히스토리를 보았을 때 소득이 지금 얻게 된 경위와 향후에도 소득 발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뭐 혹은 소득 활동이 가능하다. 이런 걸 토대로 판단을 한다는 점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